자, 보자. 쌤 이름은 알아? 류정. 류쌤이라 하면 되고, 일단 쌤이랑 이제 쌤이 문제 풀 거 한 8개 준비해 왔는데 다른 수업 보니까 8개까지 못 하더라고. OT 때문에. 간략히 좀 해보면 소연쌤이 아마 바빠서 고3 때 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좀 요거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풀이해보자. 일단 중요한 게 EBS 교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EBS 교재 요게 이제 언제 나온지 알아? 1월 말은 아니고 이제 1월 둘째나 셋째 1월 중순 정도에 나와. 중순 정도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니? EBS 교재 수능 특강 뭐 그런 거 들어본 거지. 뭐가 나오냐면 일단 수능 특강 영어 듣기란 게 있어. 듣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특 영어라고 줄여서 가 나오고 수특 독해 연습이라는 게 나와. 요 세 권이 일단 나와. 세 권이 나오고 5월 달에 5월 정도에 이제 수능 한 5, 6월 사이에서 수능 완성이라는 게 마지막 EBS 교재가 나오거든. 요걸 전부 다 우리가 연계 교재라. 연계 교재. 어떤 개념이냐면 얘네들 중에서 이제 수능 문제를 이제 100%라고 했을 때 미연도 들어. 100%라고 했을 때 지문의 개수를 1번부터 45번을 여기서 30 몇 프로, 30%를 쓸게. 30% 이상, 30 몇 프로대가 요게 이제 직접 연계가 되고, 직접 연계가 뭐냐면 내신 대비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예를 들어 수특 영어에서 이게 문제가 빈칸 추론이었다. 그러면 이 직접 연계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서 수능에는 어법으로 나오고, 내신 대비가 그렇지, 그지? 그 지문의 내용이랑 단어 똑같은데 유형만 바뀌는 거. 그죠? 어느 정도까지 연계가 되냐면 수특 독해 연습에서 예를 들어서 어법이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지문이 유형만 바뀌어서 빈칸으로 나와. 이제 빈칸으로 문장이 뚫어져 있잖아. 그 빈칸에 들어갈 문장까지도 똑같이 나와. 그거 바꾸지도 않아. 학교에 따라 학교 뭐 예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바꾸잖아. 근데 수능은 바꾸지도 않아. 보기에 있는 그 빈칸이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요게 이제 직접 연계가 30 몇 프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0 몇 프로가 요게 간접 연계라고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키워드를 똑같이 공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능 완성이란 교재에서 키워드가 뭐 공해의 문제다, 주제가. 공해라는 키워드는 똑같이 가져가면서 내용이랑 주제가 바뀌어요. 내용이랑 주제가 뭐 공해의 문제라기보다 공해의 원인이라든지 뭐 공해의 앞으로 해결책이라든지 내 주제가 바뀌어요. 공해라는 pollution이라는 오염이라는 그 키워드만 가져가고, 요게 간접 연계인데, 간접 연계는 사실 요게 연계됐다고 체감을 느끼기 되게 힘들어. 요거는 공해라는 키워드만 가져가고 내용이 사실상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한 뭐 다 합쳐서 20 몇 프로, 한 30% 정도가 요게 이제 20-30% 정도가 요게 비연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보게 되는 생전 처음 보는 지문, 요게 이제 출제가 돼요. 근데 요거를 일단 비연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매해 이제 이번에 국어 영역에서는 이제 그 비문학 지문이 그러했고, 영어 지문도 하나씩 이제 초고난이도 지문들이 나오거든. 그게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나와. 그게 항상 비연계에서 나와요. 초고난이도 지문이. 유형은 항상 빈칸 추론. 빈칸 추론. 요게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어렵게, 무조건 어렵게 틀리라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상대평가할 때는 하나 나왔는데, 절대평가 가면서 요 초고난이도 지문이 2개, 3개 정도 돼요. 왜냐면 절대평가 기준에 맞추려면 그 90점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지? 그 90점까지 1등급 해서 1등급 퍼센티지가 한 5% 내외 이렇게 맞추려면 가장 어려운 지문을 3개 정도 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려운 지문의 개수가 늘어났어. 비연계. 다 초고난이도는 전부 다 비연계 지문이야. 비연계 지문. 실질적으로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EBS 교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일단 요 수능 직접 연계 때문에 그래요. 직접 연계. 그럼 요게 지문의 개수를 따져봤을 때 한 7개에서 8개 정도 돼. 똑같이 나오는 지문. 독해에서. 듣기도 어떻게 되냐? 듣기도 요것도
근데 이제 뭐 그 우리 유나는 듣기는 잘할 거니까 이제 애들 중에 해마다 듣기를 못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걱정을 해. 맨날 상담하면서 쌤 저 듣기 17개 중에 11개, 12개밖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서 듣기 때문에 개망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괜찮아. 듣기 안 망할 거야.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틀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걱정해. 근데 이제 해마다 고3들 수능 보고 나서 연락 올 때 보면 그 영어 못했던 애들이 다 처음에 하는 말이 쌤 저 듣기는 잘 봤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 듣기는 걱정할 게 없어. 듣기는 걱정 안 해도 돼. 왜냐면 일단은 여기 1월 중순에 나오는 요거 수특 영어 듣기 있죠, 그죠? 요거 하고 수능 완성이랑 교재 요게 여기에 구성이 요게 유형편하고 실전 모의고사 5회가 들어가거든. 여기에도 듣기가 있어. 여기 듣기랑 여기 듣기 중에서 듣기가 총 17문제지, 그지? 17문제 중에 한 11개, 12개 정도가 방송이 똑같이 나와요. 요 교재에 들어간 방송 내용이. 그러니까 내신 대비랑 똑같은 개념이야 또. 다만 유형만 또 바뀌어. 요 교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다면 연계됐을 때 장소가 어디냐, 마지막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내용만 바뀌어요. 내용만. 유형 자체는 바뀝니다. 내용은 그대로고 방송은. 그래서 듣기는 정 약하면 요거 들으면 돼. 요거 들으면 듣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일단 11개, 12개는 맞고 들어가요. 듣기에서 나머지 문제는 어떠냐? 굉장히 쉬워. 아주 느려. 듣고 있으면 답답해. Hi Jane, Hi Tom, Where are you going?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없거든. 속 터져 죽어 내가 들을 땐. 빨리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듣기는 정말 쉬워. 듣기는 신경 안 써도 돼. 듣기가 정 불안해? 독해 열심히 하면 독해 열심히. 듣기에 해당은 독해 있거든. 직독직해. 듣기는 그런 개념이다. 그럼 이제 문제는 독해인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EBS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요 직접 연기 때문에 7, 8개 지문이 그대로 나오거든. 유형만 바뀌어서. 이제 요 각각의 지문을 완벽히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지문 딱 첫 단어 봤을 때 대충 어떻게 내 핸드비 들어가면 그렇게 되잖아. 모의고사든 아니면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빠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동명도 이제 뭐 너희 부교재 리딩 파워 이런 거 들어갔을 때 해당 지문을 처음 걸 보면은 그 뒤에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있잖아. 그지? 주제가 뭐고 단어가 뭐고 어법이 뭐가 들어갔고 평상시 그렇게 공부했는 건데 직접 연계됐을 때 그러면은 적어도 주제는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다른 지문에 비해서 직접 연계가 된 지문은 문제를 빨리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도 굉장히 좋아요. 직접 연계되는 지문은 무조건 다 맞춘다. 그러려면 EBS 교재 3권을 완벽히 탐독을 한다. 이게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EBS 교재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요거 수능 때문에 직접 연계 지문을 일단 다 맞추기 위해서. 직접 연계 지문만 잘 맞춰도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도 3점짜리가 들어가 있거든. 직접 연계 지문에도. 자, 일단 그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모의고사 실력 자체가 올라가서 나머지 간접 연계라든지 비연계 지문도 많이 맞출 수가 있어. 단어를 많이, 이따 이제 우리가 한 과거의 EBS 지문을 한 4개 정도만 풀어볼 건데 보면 알겠지만 단어가 막 쉽지 않아요. 이게 꽤 어려워.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 외우다 보면 나머지 유형들에 대한 실력도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일단 그래서 EBS 교재 중요성 첫 번째는 수능을 위해서다. 두 번째 뭐냐, 또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자, 이게 여러분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1학기 내신 대비까지 퍼센테이지 잘 높고, 여기서 일단 100% 확실한 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요 둘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거의 확률이 높고, 이게 거의 수특 영어, 대다수의 학교가 이거를 시험 범위를 잡고 요거를 조금 집어넣던지 아니면 요건 아예 안 집어넣고 수특 영어만 집어넣던지 그렇게 구성이 돼요.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 이유는 간단하지. 교과서나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안 넣어. 웬만한 미친 학교 빼놓고는. 왜 그러냐면 애들은 이거 하기 바쁘거든. 수능을 위해서. 근데 이제 다른 걸 시험 범위로 잡아버리면 애들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거든. 학교가 그렇게 바보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EBS 교재 공부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가 시험 범위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확실해. 여기에 요걸 좀 추가하느냐 마느냐. 요건 일단 무조건 들어가요. 수특 영어는. 몇 강인지는 학교마다 달라. 1강서부터 차례대로 넣는 학교도 있고 중간에 툭 뛰어서 넣는 학교도 있는데, 중간고사는 거의 1강은 이제 뭐 그런 거거든. 편직을 이런 걸 건너뛰고 2강서부터 거의 시험 범위 잡아요. 2강서부터 10몇 강까지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요게 시험범위죠. 요게 이게 무슨 얘기냐? 1월 중순에 EBS 교재가 요렇게 세 권이 나오는데 요거 공부하면서 1월 중순부터 바로 요때 바로 요게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 대비. 왜냐면 그때 보면 알겠지만 요 수득 영어 한 권의 교재 지문의 개수가 내가 그때 다 세봤는데 200 몇 개 정도 되거든. 꽤 많아. 지문의 개수 200 몇 개야. 나머지 교재도 그 정도 돼. 몇백 개 돼. 그래서 1강서부터 예를 들어 12강까지 시험 범위를 해도 한 강에 평균적으로 한 8강 정도, 7, 8강 정도 지문이 들어갔는데 한 강에 7, 8개 지문 정도 들어가는데 곱하기 12 하면 꽤 많잖아, 그지? 개수가. 그래서 그거 일반적인 고1, 2 때 시험 범위를 초월해 훨씬. 되게 많아 범위가. 어떤 미친 학교는 교재의 절반, 한 120개를 시험 범위 잡는 학교도 봤어. 또 다른 지역에서. 아마 예일도보다 무지하게 많이 잡을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알아볼게. 그래서 이거를 내신 대비 가서 한 달 전에 공부해서 도저히 공부가 안 돼요. 지문의 난이도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1월 중순에 교재 나오면 바로 이걸로 수업을 진도를 나가요. 거의 1강은 오면서 건너뛰고 아마 2강서부터 나갈 거야. 그래서 지문 평상시에 우리가 풀이할 때는 모의고사 풀이나 지문 풀이는 단서 잡아서 풀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안 읽고 이렇게 넘어가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단서 잡아서 풀이를 하지. 풀이한 다음에는 나머지 내용도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직접 연계될 경우에 대비해서 또 플러스 내신 대비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부터 진행되는 EBS 수업은 여러분 내신 대비 때 수업한 그런 거지, 그죠? 그것처럼 세세하게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어법상 살펴보고 주제가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고3 EBS 수업은 풀이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다른 유형으로 내신 대비해서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중순서부터 고3들은 내신 대비 들어간다 바로. 물론 중간고사 한 4주 전에 다시 이제 앞 강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을 하긴 할 거야. 근데 다는 못해. 어려운 지문 위주로. 그래서 1월 중순서부터 요 모의고사 진도가 들어가면 이때부터 진도 나가면서 동시에 변형 문제 같이 줄 거거든. 평상시에 변형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쭉 이어진다고 보면 돼. 1월 중순서부터 계속. 그래서 어법 문제도 이때 변형 문제로 주고 하면은 그걸 전부 다 그때그때 풀어야 돼. 그래서 지문을 하나 공부했으면 그 지문에 들어간 단어 다 알고 있느냐, 지문의 주제가 뭐냐, 그 지문의 특이한 어법사항이 뭐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해석이 되느냐, 이런 걸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지문 하나 풀이가 끝났을 때 그 지문에 대한 모든 걸 알았을 때 공부가 된 거거든. 내신 대비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1월 중순서부터. 그래서 시험 대비가 얼마 안 남은 거야 사실 고3들은 이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수득 영어가 요게 처음 보면 좀 어려워. 단어도 어렵고 막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근데 수득 독해 연습 딱 이 두 개 같이 나갈 거거든. 수득 영어 할 때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수득 독해 연습하고 나면 이게 쉽구나 라고 느껴져. 이게 어려워요. 수득 독해 연습이. 해마다 항상 이게 더 어려웠어. 수득 독해 연습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 한글로 읽어봐도 막 내용이 이해 안 갈 그런 지문들, 철학적인 지문도 막 들어가고 과학 지문. 그리고서 5, 6월 달에 요게 마지막으로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나오는데 요거는 또 상대적으로 쉬워요. 지문의 난이도도 얘네 두 개보다 조금 더 쉽고 또 요때쯤 되면 두 개 열심히 공부해서 단어 실력이 많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요것도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져. 요거는 할만해. 수능 완성은 할만해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 두 개 보기가 많이 힘들다. 두 개 보기가. 그래서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우리 고3들은. 그래서 내신 대비를 일단 첫 번째 위에서. 그래서 기말로 넘어가면 기말은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요거 이제 중간 때 절반 범위 잡고 나머지 절반을 시험 범위로 해서 요걸로만 기말까지 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요거 절반에서 요거까지 기말 범위에 포함시킨 학교도 있어요. 기말 정도 되면 이제 범위가 천차만별로 다 달라져요. 그렇게 되고 자 그런 개념이고 얘는 학교에서 내신 범위를 안 잡혀요. 시기가 벗어나. 얘가 출시된 시기가. 그래서 얘는 내신 범위로 수능 완전은 안 잡힌다 거의.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잡히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고3 올라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학생들의 다 같은 문제. 예일여고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다 같은 문제야. 뭐냐면 일단 고1, 2 때 모의고사 많이 보죠, 그죠? 고3 때도 마찬가지로 3월 초 정도가 되면 3월 학력평가를 봐요. 요거
근데 고1, 2 때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봐도 별 감흥이 없잖아. 그지? 뭐 그냥 뭐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거고. 특히 은평구는 그렇대 여기는. 내신 지금 윤아도 그렇고 내신 점수랑 모의고사 점수가 갭이 커. 원래 대다수는 같이 가거든. 예일여고 반대지. 그지? 예일여고 대다수는 반대야. 학교 시험이 미친 듯이 어려워갖고 너무 어려워갖고 예일여고 반대고 예일여고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는 갭이 큰 거야. 그거. 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바로 비교가 되잖아. 대다수는 지금 이제 영어 2등급이면 모의고사도 2등급 아니면 1등급 나와. 모의고사 오히려 높거나 비슷하거나 그래. 근데 은평구는 지금 동명뿐만 아니라 다 은평 그다음에 숭실 전부 다 선정 거의 대부분이 예디 맞죠. 예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신 점수보다 모의고사가 한 개 정도 이해하려면 2등급까지 더 내려가. 갭이 크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 원이 일단 단어가 단어가 내신 대비는 나오는 단어가 뻔하잖아. 예일 제외. 대부분 학교는 그 범위 안에 단어를 대부분 낸단 말이야. 많이 변형 안 시키고. 근데 모의고사는 처음 본 단어를 등장하니까 단어가 약한 학생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의고사 실력이 대다수가 약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 고3 때 처음에 보는 3월 학력평가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 담임쌤을 이제 보게 되죠. 고1, 2 때 내신 점수는 이미 갖고 계시지, 그지? 여기 플러스 요 3월 학평 점수가 나오겠지. 시험 보고 나면, 그지? 요거 가지고 담임쌤이 이제 상담을 해요. 상담하면서 이제 유나는 대충 학교가 어느 정도, 서울 중상위 4년제, 누구는 경기권, 누구는 지방 어디, 누구는 서울 전문대, 누구는 지방 전문대 정해. 확실하잖아. 가장 데이터잖아. 1, 2학년 내신 3월 학평 요거 2개로 일단 학교쌤이 처음에 레인지를 정해요. 얘는 어느 정도 애다. 그리고 그게 거의 그대로 가. 학교쌤 머릿속에도 거의 바뀌지 않아. 왜? 학교쌤도 경험해봐서 알거든. 고3을 많이 맡으신 분은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는 거 아시거든. 그걸 전제로 깔고 아이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월 학평이 되게 중요해. 1, 2학년 때랑 완전 개념 달라. 3월 학평 점수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제 내가 은평구에서 불안한 건 대다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아요. 이게 점수가 전국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좀 걱정이 돼. 예일여고 제외 모든 학교가 걱정이 돼. 이거는 이 지역 학교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3월 학평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거를 고1, 2 때처럼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어제 무슨 얘기? 근데 어제 예디 수업에 예디 2학년 고3 올라가는 예비 고3 수업 듣고 얼마나 황당했냐면 예디는 11월 학평을 안 봐서 왜 그랬더니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뭐 심사위원 참가하려면은 선생님 숫자가 부족해서 학평을 볼 수가 없었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지역 그 선생님들이 좀 생각이 그려진 것 같아. 은평구는 우리는 모의고사 원래 잘 못하니까 모의고사 그냥 뭐 예일 제외 모의고사 별로 신경 쓰지 말지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예드 경우 봐도. 근데 예드는 예체능이라서 무조건 쟤들은 정시까지 가는 애들 대부분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학평을 학교에서 안 봐서 그럼 미친 거야. 기회 될 때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챙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챙겨서 시험을 봐야 돼요. 항상 고3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실전 테스트 봐야 돼. 그래서 볼 거야. 학원에서 항상. 이제 3, 6, 9, 10월 이 개념이 고1, 2 때랑 완전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보다 이 점수에 더 목매달아야 돼. 정시 버리면 안 되거든. 특히 예일여고는 뭐 벌써 정시, 그지? 뭐 워낙에 예일여고 장난 아니니까 내신이. 정시 버리면 안 돼. 수시로 뉴스에서 막 수시 70% 확대 이렇게 해서 막 수시로 다 가는 것 같이 수시로 많이 가긴 가. 쌤 해마다 고3들 보면 많이 가긴 가는데 수시 1차에서 자기 원하는 학교에 붙는 학생은 10%? 10몇 프로? 많이 없어. 나머지는 수시 2차에서 1차에서 확 기었잖아. 2차에서 어떻게 존나 하향시켜. 서울 소재 4년제 했던 애가 경기가 뭐야? 쫄아갖고 더 하향시켜. 전문대. 좀 그저 그러는 지방 전문대. 확 낮춰. 그러니까 붙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향시킨 애 대부분이 정시가 준비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야. 수시만 믿고 내신 관리 좀 어느 정도 해왔다가 1차에서 자기는 무조건 서울 상위권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안 돼. 근데 빡세거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시 준비 안 했어.
수시 갈 거라 생각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2차에서 하향 지원해서 가는 거지. 합격은 하지. 원하는 대학이 아닌 거지. 통계 함정이거든. 정신을 버리면 안 돼. 끝까지 무조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수능은 무조건 보는 거다. 근데 이 지역의 학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은평구는 모의고사 원래 성적이 낮으니까 수시로 다 어떻게 하지 뭐 그러면 안 돼. 애들이 피부는 거야. 정신은 무조건 버려. 너도 끝까지. 수시가 잘 되어왔다 할지라도 수능은 무조건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공부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돼. 알지? 정시 중요하다. 버리지 말고. 3월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1년 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고3들은 3월 학평을 이제 봐요. 보고 나면 좀 이제 막 정신 차리고 막 이제 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좀 각성이 돼. 그리고서 이제 6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모의평가라는 걸 봐요. 6월 모의평가. 그리고서 또 7월도 있긴 해요. 근데 7월은 뭐 중요성은 떨어져 그냥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냥. 9월 모의평가라는 걸 보고 이제 10월도 있어요. 10월은 뭐 학력평가라고도 하고 뭐 모의시험이라고도 하고 뭐 명칭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3월만큼 중요한 게 바로 6월이에요. 6월 굉장히 중요해요. 6월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학력평가라고 하다가 얘는 왜 모의평가로 이름이 바뀌냐면 둘은 모의라는 게 시뮬레이션이잖아. 그치? 얘네 둘은 수능에 대한 모의시험을 보는 거야. 실제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으로서 미리 한번 봐보자는 개념으로. 그래서 모의평가라고 명칭이 바뀌어요. 6월이 일단 왜 중요하냐면 아까 EBS 교재했지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지? 이 중에서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3 모의고사 최초로 시험 중에 최초로 요게 이제 수능에 대한 연계율 있지. 직접 연계, 간접 연계, 비연계 요 비율이 똑같이 지켜지면서 시험 문제가 최초로 출제가 되는 게 6월 모의평가예요. 딱 요거 2권까지 요렇게 요 범위, 요 듣기까지 독해는 2권 여기서 연계가 돼요. 여기서 연계가 수능 특강 3강에 몇 다시 몇 번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쌤이 해마다 체크하는 게 있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 작년 거 요거 6월 9월 다 풀어볼 거야. 그때 이제 풀고 나서 내가 얘기해 줄게. 뭐가 연계가 되었었다. EBS 교재에서 뭐가 연계가 됐고 뭐는 안 됐다. 뭐 비연계다.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일단 6월에서는 요 3권 그러니까 독해 요 2권에서 연계가 돼요. 2권에서.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6월 모의평가 이전에 저 독해 2권은 진도를 무조건 끝내줘야 돼. 내가 수능 특강하고 수능 독해 연습이 6월 모의평가 거의 해마다 6월 초에 시행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6월 9일인가 8일인가 그래서 6월 초에 거의 시험이 치러져. 그 전에 제가 5월 말까지는 저 독해 2권 무조건 끝내드려야 돼. 진도를. 그래서 빨리 끝내고 복습까지 좀 해봐야 돼.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 출제위원 마음이야. 그런데 좀 유추되는 게 있어. 수업하다 보면. 새로 등장한 환경 관련 키워드 무조건 나온다고. 근데 그 EBS 교재 분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가능성이 크다,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온 게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지문 있지, 그지? 어려운 지문 그 연계돼요. 수능의 지문의 구조는 장르를 다양하게 합니다. 인문학에서 철학 지문 하나 무조건 나오고요. 자연계 쪽에서 과학 지문 무조건 하나 나와요. 무조건. 환경 지문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 그래서 각 키워드를 보고서 우리 EBS 교재 볼 때 뭔가 철학적인 지문인데 되게 어려워. 근데 논리 구조가 되게 탄탄해. 지문이 한마디로 되게 멋있는 지문이야. 걔는 100% 나와요. 그 수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느낌이 온다라는 거. 물론 100%는 아닌데 그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돼. 그런 지문들을, 연계된 지문들을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 그게 이제 6월 모의평가예요. 자, 요게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게 6월 모의평가 점수 이꼴 바로 수능 점수라는 속설이에요. 속설입니다. 과학적인 뭐 그건 있는 게 아닌데 영어를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 나 처음에 이걸 믿지 않았어. 근데 해마다 고3을 가르쳐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데이터를 비교해봤다. 6월 모평에서 이 점수 맞았는데 내가 수능에서 이 점수 거의 비슷하게 맞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해. 왜냐면 6월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때 되면 알겠지만 6월 보고 나서 졸라 바빠. 7월 8월 막 덥고 막 특강 듣고 막 정신없어. 그러다가 이제 9월에 원서 접수하고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막 이거저거 다 정리해야 돼. 담임쌤이랑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하면서 상담하면서 담임쌤 뭐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적 뭐 필요하고 뭐 생기부 필요한 생기부도 막 마무리 작업해야 되고 자소서도 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후딱 가시는 거야. 후딱. 그리고서 9월 모의평가 들어가는 거야. 점수 변동이 크지 않아요. 9월 이후에는 정말 점수가 없고 그래서 이 뒤에 점수의 변화가 크게 있기가 특히 상승이 점수 상승이 등급 향상이 크게 있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6월까지 보고 나면 아이들이 고3들이 다 공부 잘하는 뭐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뭐 3등급까지 쳐줄까? 3등급 이상의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전부 다 실력을 갈고 닦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기 쉽지가 않거든. 상대평가는. 근데 영어는 그래도 희망적인 게 절대평가로 간 덕분에 그래도 한 등급 정도 올릴 수 있더라고. 작년, 재작년 보면 영어가 좀 뭐 3등급이었는데 점점 치고 올라서 수능에서 1등급 찍은 친구도 있고 저 밑에였는데 최종적으로 2등급 찍은 친구도 있고 영어는 가능해요. 절대평가라서 점수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은평구 학교들은 거기서 또 막 넣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제가 체감하기에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단어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서 다른 지역에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불리해요. 모의고사가 공통적으로 예일여고 제외. 그래서 신경을 써야 돼. 신경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못해도 2등급은 평상시에 맞아놔야 돼. 2등급은 평상시에. 왜냐면 수능 당일날 긴장해서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그래도 3등급까지 하면 그래도 어딘가 쓸 수는 있어. 근데 3등급 밑에는 아예 어디 쓴다는 생각 안 해야 돼. 저 지방 어디 못 들어본 데 가야 돼. 영어 3등급 이하면은 4등급부터는 정말 갈 데 없어. 3등급이면 좀 들어본 데 쓸 수는 있어. 붙는지 모르겠어. 예비 뭐 뜨겠지, 그지?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괜찮아. 2등급까지는 괜찮아. 1등급이면 너무나 좋고 1등급이면 제일 좋고 2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해마다 보면 2등급이라 해도 8점이잖아. 할 수 있어. 8점. 정말 어려운 그 지문 3개 그거는 틀린다 치고 어법을 좀 맞춰주시고 열심히 해서 듣긴 다 맞고 나머지 실수로 하나 두 개 정도 틀리고 뭐 그럼 80점 가능하거든. 그렇게 해서 80점은 좀 노려볼만 해요. 8점 이상은 할 수 있는 정도야. 그래서 은평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 가는 덕분에 좀 덕을 보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노려봐라. 9월 모의평가도 이것도 연계율이 똑같이 들어가요. 얘는 정말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10월은 연계가 안 돼. 이거는 그냥 10월 학력평가 10월 이거 시험은 수능 한 달 전에 보는 시험으로 컨디션 잘 조절하라고 보는 시험이에요. 연계도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보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연계된 시험이 요 9월 모의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에는 아까 연계가 안 됐던 수능 완성 지문까지 다 연계가 돼요. 근데 수능 완성이 좀 많이 연계가 돼요. 이게 마지막에 나왔던 교재라 그래서 수능 완성을 잘 보셔야 돼. 요거 끝나고 나서 6월 이후로 수능 완성이랑 교재를 공부를 하는데 요것도 9월 모평 보기 전에 다 진도를 끝내놔야 돼. 이렇게. 그리고서 11월 달에 수능을 치르게 돼요. 11월 달에. 그래서 요걸 이제 1년의 과정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고3들의 머릿속의 시간표는 일단 물론 내신 중요해요. 요거 신경 쓰시면서 동시에 3월 학력평가 끝나고 나면 내신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6월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스케줄 거기에 3, 6, 9에 맞춰서 움직여요. 스케줄이 3월 보고 3월 다 봤네? 아 그 다음 6월이다 이렇게 돼야 돼. 6월 봤네? 그 다음은 9월이다 이렇게 돼야 돼. 시간표 자체가 이제 모의고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신 대비 동시에 하고 그래서 고1, 2 때랑 개념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제가 작년 재작년 EBS 교재 수업한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EBS 교재가 있죠, 그죠? 이게 실제로 수업을 한 교재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지문 하나당 전부 다. 빨간색은 구문 정리한 거. 요 형광펜은 요 지문에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야. 요거 해석되면 요 지문의 나머지는 해석이 가능하나 뭐 이런 개념이거든. 구문이 들어가서 해석이 어려워요. 요거 해석이 가능한지 보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어법 오답이거든.
이 aren't가 되면 틀린 이유. 뭐 there is, there아는 뭐 주어가 뒤에 있다 이런 쉬운 어법이고 이런 어법상을 다 챙겨야 돼. be가 되고 do는 왜 안 되느냐, 위치가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어법상을 평상시에 수업하면서 챙겨야죠. 수업하면서 이해된 변형문제 나갈 거고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문을 다 정말 쉬운 뭐 도표 안내문 뭐 이런 거 빼고 웬만한 거의 대다수의 지문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업을 할 거야. 매번. 그래서 내신 대비다 1월 중순부터 고3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뭐 수특 영어 보시면 많아. 1강서부터 30강까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18번부터 45번 해당되는 그 지문의 개수가 모의고사 3회가 또 별도로 붙어있는 지문의 개수가 많아요. 수특 독해 연습도 마찬가지고 1부터 12강인데 한 강당 12지문씩 들어가서 12강까지고 모의고사가 또 3회가 들어가 있고 개수가 꽤 많습니다. 이거 부지런히 봐야 돼. 부지런히 그 중에는 되게 풀이가 어려운 지문도 존재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지문은 처음에 철학적인 내용을 뭐 칸트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의 풀이로 들어가야 되는 지문들. 고1 때 모의고사 풀이랑 완전 다릅니다.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 방대한 지문의 내용을. 그래서 꼼꼼히 공부해서 어느 트립 보면 이건 주제가 뭐였고 어법이 뭐가 있었고 순서가 대충 어떻게 되고 이게 떠오를 정도로 지문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면 돼. 그러면 내신 대비가 평상시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다. 모든 지문들을 다. 그리고 제가 고3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일단 이렇게 분석 수업하는 거하고 동시에 한 12강 정도 수업을 하면 문제가 지문의 개수가 워낙 많아서 2강, 3강 내용 까먹거든.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미안은 알겠지만 여기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가면 유튜브에 이렇게 쌤 이름 치면 제가 처음에 뜨거든? 요거 유나 구독하고 이거 여기 보면 재생 목록에 여기에 그 내신 대비한 건 여기 항상 다 올려놓고 여기에 이제 어디 보자 이번 고3들 수업한 거 뭐 2018년 수능 완성 수특 독해 수특 영어지 그지? 여기 이제 올해 고3들 수업한 거를 처음 1강은 쉬워서 안 했고 2강서부터 쭉 다 올린 거거든. 여기에 다 올릴 거야. 수업 내용 전부 다. 2강서부터 1강은 아마 쉬워서 안 할 거예요. 안내 뭐 편지라서. 2강서부터 수업 내용을 여기 다 그때 그날 바로바로 올릴 거거든. 그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은 내신 대비 범위가 나오면 내가 복습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앞에 거 인강을 보면서 나한테 변형문제 뽑아달라 해.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 돼. 시험 보면 거의 1강 아니면 2강서부터 쭉 이어져. 어떤 학교든지 간에 미리 시험 대비할 수가 있다고. 긴 기간 동안 범위가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평상시에 다 업로드를 할 테니까는 요거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좀 미리 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많이 내신 대비 들어가서 범위가 뻔하기 때문에 2강서부터 1강서부터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교재가 나오면 2019 수특 영어라고 해서 재생목록 만들 테니까 거기에 다 올릴 테니까 쌤 채널에 그걸 항상 잘 이용을 하면 돼.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100% 활용하셔서 평상시에 내신 대비를 좀 잘 해야 된다. 평상시에 안 하면 답이 없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위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고3의 수업 과정은. 그리고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고3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실전 모의고사 볼 거야. 한 번 이상. 뭐 월 말이 됐든 월 초가 됐든 그건 미리 공지할게요. 언제 보겠다. 그러니까 EBS 범위가 좀 빠듯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진도를 하루는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험 무조건 봐야 돼.
내가 해마다 고3들 같이 보면 모의고사 시험을 실제로 시간 재고 풀 때 실력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 의외로 시간 안배 훈련 안 돼 있어. 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듣기 할 때 내가 듣기만 들어야 될지, 독해를 풀어야 될지 안 해봐갖고 뭐가 좋은지 몰라. 실제로 해봐야 돼. 그걸 좀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모의고사 시험 볼 거야. 시험 보고 그때 뭘 하냐면 시험 보면서 자기가 시간 안배 훈련을 해보는 거야. 학원에서 보는 시험에서 나는 듣기 할 때 뭐 어디를 먼저 푸는 게 좋다. 아니면은 듣기 할 때 난 듣기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 그거 해봐야 알거든. 근데 대다수가 평상시 안 해봐. 평상시 안 해보고 그거를 진짜 3월, 6월, 9월 그때 대소해. 존나 중요한 시험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 평상시 연습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훈련이 됐으면 그걸 3, 6, 9, 11월에 3, 6, 9, 10월에 적용시켜서 거기서 점수를 올려야 되거든. 고3 때는.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죠. 1월 달 접어들면 제가 지금 EBS 교재 나오면 이제 그 진도 계획표를 줄 거야. 몇 주에 진도 뭐 나가고 단어도 같이 그거 드리면 거기에 대한 미리 넣어놓을게. 언제 모의고사 본다. 오늘은 모의고사 보는 날이야. 와서 70부터까지 시간 재고 듣기랑 독해 다 보는데 답안지까지 따로 적는 거에 따로 똑같이 시간 딱 맞춰가면서 시험을 한 달에 1회 이상 볼 거예요. 3월 학평 전에 2월 달에는 2번 정도 볼 수도 있어. 2월 초에 한 번, 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시험을 계속 봐야 돼. 고3들은. 그래 실전 감각을 잊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점수가 자기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학원에서 보는 거 그냥 우리가 모의 테스트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이 매번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까 EBS 교재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드릴 자료인데 미연은 알 거고 단어를 쌤이 오늘 풀이하는 지문의 단어를 다 정리해갖고 항상 왜냐면 이거 단어 지문 풀이하고 단어 안 외우면 이거 말짱 꽝이거든. 필기해봤자 다시 안 보면 말짱 꽝이거든. 남는 건 단어란 말이야. 단어를 매번 줘봐. 매번 풀이하는 모든 지문에 대한 단어를 매번 정리하고 보거든. 요걸 외워갖고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시험 볼 거야. 뜻쓰기만. 그래서 단어는 따로 정리하지 말고 요걸로 외워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선정해준 단어책이 있으면 그거 또 단어책으로 선정해서 그것도 같이 외우고 어쨌든 요거는 항상 매번 단어 암기가 시험 들어가는 거야. 요거랑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해석 쓰기 과제도 있는데 요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단어를 항상 외우는 게 기본적인 과제로 들어간다. 풀이한 지문에 대한 단어를 그래서 EBS 교재의 단어를 다 외워야 된다. 싸그리 다. 자 그러면 루틴 요 정도 하고 오늘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많이는 못 풀고 좀 풀어보고 그리고서 풀이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풀 건 일단 옛날에 있던 EBS 교재 중에 문장 삽입을 좀 어려워서 연결어랑 문장 삽입 2개 준비했는데 일단 더 중요한 문장 삽입 4문제만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 받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 지문 하나당 평균적으로 1분 20초 내외로 풀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 시간이 조금. 근데 우리는 이제 EBS 교재 좀 어려우니까 1분 30초 잡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 제거 문제를 좀 봅시다. 그 첫 번째 있는 연결어 풀지 말고 그거 넘겨. 그것도 내가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문장 삽입만 하자 일단. 문장 삽입하고 시간 나오면 연결 한번 풀어보고 4개지. 그러면 6분 드릴게요. 잠깐만 풀지 마. 그 문제 풀 때 앞으로 항상 시간 재고 풀어야 돼. 시간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6분 풉시다. 시작.